자, 일단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요거의 이제 주소를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F 해가지고 퍼센트 P죠. 주소값 출력할 땐 퍼센트 P고요. 이렇게 해서 주소값을 하나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주소값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특별한 값이 아니라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큰 숫자다 보니까 이걸 10진수가 아니라 16진수로 보통 주소를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막 되게 신비로운 숫자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그냥 숫자예요. 자, 그 말은 %d를 다시 해가지고 출력을 했을 때 요거랑 똑같은 숫자란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x로 하시면은 이렇게 신비로운 또 숫자 16진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수가 아니라 그냥 숫자입니다. 얘도 그냥 숫자고 얘도 그냥 숫자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얘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186A1로 1 올라가죠. 맞죠? 자, 제가 여기를 인트가 아니라 일단 캐릭터로 먼저 할게요. 캐릭터로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나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186A0에서) (186A1로) 1 증가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죠. 해보세요. 뭐뭐뭐뭐 67 뭐뭐뭐뭐 68 해서 딱 1 증가하죠. 그래서 아 그냥 숫자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제가 이 10진수를 %x로 해가지고 16진수로 나타냈듯이, 그렇죠? 16진수를 10진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186A0 이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숫자를 의미하는 건지 뭐 변수를 의미하는 건지 이런 건지 뭐 시연하고 잘 모르니까 16진수라고 하면 여기에 0x를 붙이는 거예요. 정확히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요거는 내가 16진수를 표현한 거야. 그래서 뭐 x로 하면 그냥 그대로 나올 것이고요. 자, 똑같은 숫자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d가 10진수예요. 데시멀. 그 %d는 10진수란 뜻이고요. 어떤 숫자를 주고 10진수로 하라고 하면은 그냥 10진수로 보여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딱 보세요. 이게 1 더하면은 그래도 좀 보기가 쉬운데 이거 한 11 정도 더 해볼까요? 요거는 좀 직관적이지 않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익숙한 숫자는 이제 10진수라서 67에다가 11 더하면은 78이 돼야 되는데 72잖아요. 이거 이제 16진수로 계산한 거면은 정확한 건데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10진수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포인터를 가지고 포인터 값을 가지고 만약 계산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6진수로 계산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도 10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숫자를 그냥 10진수로 보여줘 하면 그냥 10진수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해서 프린트 F 해가지고 요 A라는 주소값을 10진수로 보여달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d라고 하시면은 진수로 바뀌긴 하는데 이게 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주소값은 거의 요새는 8바이트로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8바이트 정수를 %d는 여기도 나와요. 제가 예전에 여기 이거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 서식 지정자 참고자료 올려드린 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 %d는 캐릭터 쇼트 인트까지 딱 끊겼죠. 그리고 자료형을 보시면은 캐릭터 1바이트, 쇼트 2바이트, 인트 4바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롱롱이라는 게 있어요. 롱롱 8바이트죠. 롱롱 같은 경우는 따로 출력 대상, 출력 서식 지정자가 따로 있죠. 그래서 8바이트 이상은 %d로 절대 출력 못합니다. LD나 LLD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LD가 몇 바이트인지, LLD가 몇 바이트인지는 사이즈 오를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냥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리플 이 환경에서는 그냥 8바이트 롱이면 됩니다. 롱. 얘가 8바이트 정수예요. 그 롱이면은 %LD. 그래서 LD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볼게요. 이렇게 LD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롱 지워야지. 그러면 좀 더 크게 나오죠. 그렇죠? 요게 이제 잘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주소값을 10진수로 바꿔서 볼게요. 왜냐면 우리 사람한테 이게 편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형변환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변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정수랑 실수인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값이잖아요. 비슷한 게 1도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A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A가 있네요. B로 바꿀게요. B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비슷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이거는 뭐 10.1이랑 10.1이라는 실수 비트가 정수 10이랑 비슷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른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시어너가 10으로 바꿔준 거예요. 내부 이 비트를 정수 10으로 한번 바꿔서 저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형변환이라고 부르죠. 10.1이 절대 정수가 될 수 없는데 정수로 치환을 해준 거죠. 변환을 해준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시어너가 대신 그냥 알아서 해준 겁니다. 시어너 컴파일러가. 자,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다가 인트라고 딱 적어야만 요거를 인트 형식으로 비트를 막 재구조해가지고 형변환을 해주는 게 원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안 하셔도 이거를 여러분들의 컴파일러가 대신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략된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형변환은 반드시 이렇게 어떤 숫자 앞에다가 이걸로 변환해달라고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해도 생략을 해도 되는 상황이 몇 군데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형변환을 해준 건데 제가 원래 기본은 요거라 그랬죠? 앞에다가 변환하고 싶은 타입을 적어주면 된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B라는 주소값이잖아요. 주소값이랑 일반 정수랑은 또 구별이 돼야 됩니다.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올바르게 하시려면 여기다가 롱이라고 한번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다시요. 이 A라는 주소에다가 플러스 1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10진수로 보고 싶은 거죠. 10진수로. 자, 그래서 형변화를 이렇게 해요. %LD로 하고. 자, 그러면 5에서 5, 6이 됐죠. 잘 된 거 같잖아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이따가 아시게 될 건데, 주소 더하기 1, 정수 더하기 1. 다르죠, 여러분? 일단 제가 표현한 것 자체가 좀 다르죠. 주소값이 숫자로 표현되긴 하지만 제가 주소값이랑 정수값은 엄연히 구분이 된다고 했죠. 왜? 하는 역할이라든지 동작이 달라요. 똑같은 숫자로 표현돼도. 그렇기 때문에 주소에다 플러스 1 하는 거랑 정수에다 플러스 1 하는 게 무조건 같은 수가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요건 밑에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신다라고 하면은 요건 위에 겁니다. 차이 아시겠나요? 주소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서 그 결과값을 정수화 시킨 거랑 어떤 주소값을 정수화 시킨 다음에 플러스 1 한 거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주소 연산, 산술 연산, 주소 연산 또는 포인터 연산이라고도 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다른 의미예요. 일단 다른 거구나 라고 일단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왜 다른지는 바로 나와요. 자,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소 연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밑에 걸로 하셔야 됩니다. 가로를 붙이냐 안 붙이냐, 이거는 요게 먼저 된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것이고, 요거는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한 다음에 형변을 하는 것이고, 순서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소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표현의 의미라든지 표현 방법에 좀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주소 연산과 산술 연산. 자, 그래서 왜, 일단 한번 결과를 한번 볼게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LD, 주소 표현할 때 LD로 하고요. 자, 마련되어 있는 변수가 두 개죠. 이제 A랑 B. 일단 A부터 같이 다시 해볼게요. 아까도 확인을 해봤지만 A라는 주소에다가 플러스 1을 하시면은, 자, 여기에다가는 그냥 원래 A를 이렇게 넣을게요. 이거 꼭 표현을 해주세요. 표현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일에서 3.2로 됐다. 자, 뭐 10을 더해보고 100을 더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산술 연산처럼 15에서 16이 되고, 15에서 10 더하면 25가 되고, 615에서 100 더하면 715가 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연산과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이번에는 B라는 변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다 B로 이렇게 바꾸죠. 그리고 보시면은, 자, 헷갈리면은 이렇게 줄 한번 그어줄게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죠. 44예요, 44. B의 주소값은 44입니다.
자, 근데 플러스 1을 했더니 B의 주소값이 또 플러스 1을 했더니 4, 5가 되는 게 아니라 4, 8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10을 더하면은 5, 4가 되는 게 아니라 8, 4가 되는 거예요. 40 차이 나죠. 요거는 400 차이 납니다. 5, 4, 4에서 9, 4, 4로. 자, 그러니까 플러스 1 한다고 해서 무조건 1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1이 더해질 때도 있고 4가 더해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자, 대신 제가 이번엔 요거를 똑같이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괄호를 없애볼게요.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밑에 76, 80 해서 4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선 76, 77 해가지고 1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요거 가로를 쳤던 거랑 안 쳤던 거 두 개의 값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주소 연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산술 연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됐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주소 연산과 산술 연산은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른다.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이거를 이제 구별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소 연산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서 요거 꼭 구별해 주시고요. 자, 주소에 연산을 하는 것을 이제 주소 연산 또는 포인터 연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주소 연산은 연산 대상이 되는 주소값의 타입에 따라 연산 크기라고 할까요?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 더하기 빼기 하는 주소값, 그 주소값은, 주소는 다 타입이 있죠, 여러분? 그 주소값이 만약 1바이트짜리 타입이면은 1바이트씩 더해지거나 빼집니다. 자, 대신 B 같은 경우는 인트잖아요. 4바이트죠. 그래서 B의 주소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시면은 한 번 더 할 때마다 4바이트씩 움직이는 거예요. 4바이트씩 더해지거나 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4바이트가 있고요. 여기 4바이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숫자를 4바이트짜리를 저장을 하고 만약 이 주소를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이 주소에다가 플러스 1을 했는데 1만큼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잘리겠죠.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4바이트를 이용해서 적은 값은요 무조건 4바이트만 정확히 4바이트를 읽어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렇게 좀 잘라서 가져오거나 이렇게 더 많이 가져오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 주소가 이 10을 저장할 때 쓰였던 주소면은 무조건 이 적게 움직여도 여기 원본이 잘릴 것이고 얘를 좀 많이 이렇게 4바이트를 넘어서 이렇게 5바이트나 6바이트를 읽어오면은 쓸데없는 비트까지 다시 같이 가져오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소가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이 원본 데이터를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바이트보다 많게 움직이거나 적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크기만큼 움직여야지. 그래서 주소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또는 빼면은 정확히 그 크기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4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도 마찬가지죠. 2바이트를 1바이트 딱 더했는데 그 주소에다 1바이트만 움직이면은 그 2바이트 데이터를 절반 쪼개지도 많이 해요. 절반 쪼개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당연히 최소한의 그 데이터는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 크기만큼은 보존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소 연산은 그런 규칙을 따라요. 주소의 타입, 내가 연산을 하고 있는 대상 주소 있죠? 그 대상 주소의 타입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주소 연산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연속된 메모리라고도 하고 규칙적인 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말이죠. 어떤 메모리가 있을 때 만약 이렇게 있을 때요, 똑같이 4바이트짜리가 5개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주소를 알아요. 자, 그럼 여기 몇입니까? 누가 봐도 여기 0x14죠. 여기는 0x18이죠. 여기는 0x22죠. 0x26이죠. 뭐 사람도 여기 계산 가능하죠, 이거. 사람도 가능한 걸 컴퓨터가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를 찾기 위해서 A, B, C, D, E 이렇게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네 번째를 찾기 위해서 이 주소를 알아야 됩니까? 이거 모른다고 못 찾나요? 여기서 4, 8, 10이 더하면은 이 값 나오죠. 그러면 0에서 2라는 사실을 우리도 구할 수 있어요. 사람도. 컴퓨터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변수명도 필요 없고요. 주소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뭐만 있다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연속되게 메모리가 구성만 되어 있다면 이 주소를 많이 알 필요도 없고 당연히 이 공간에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뭐만 알면 됩니까? 첫 번째 시작 주소만 알면 되고요. 거기서부터 몇 번째 떨어진 값을 내가 찾고 싶은지만 알면 되죠.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죠. 첫 번째 주소로부터 이거는 하나, 둘, 세 칸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주소로부터 0칸 떨어져 있죠. 0칸.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요거는 첫 번째 주소로부터 1칸 떨어져 있죠.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연속적으로만 메모리가 잘 구성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해가지고. 그래서 포인터 연산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뭐랑 지금 우리가 뭐 사용하던 뭐랑 비슷합니까? 이게 배열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배열은 포인터예요. 자, 해가지고 사실상 포인터는 이제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소 연산은 배열이 이렇게 우리가 배열이라는 개념을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째 데이터를 찾을지를 선택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의 인덱스를 0부터 센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거든요. 왜 0부터 세는지를
이 포인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요거 가져오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시작 주소만 알고 있으면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0x10으로부터 0번째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값은. 두 번째 값은요, 이 주소. 첫 번째 주소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인덱스로 치면 2로 얘기를 하잖아요. 0x10 시작 주소로부터 두 개 떨어져 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표현되려면은 요 0x10은 어떤 타입이어야 돼요? 인트형 포인터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0x10이라는 것을 인트형 주소로 잡고요. 4바이트씩 연속되게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소 연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변수 a, b, c, d를 어떤 주소값이라는 실체를 알았잖아요. 변수명 a, b, c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고, 원래 이제 이런 게 주소값이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배열의 0번째나 배열의 1번째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표현도 이제 내부적인 실체는 요거란 얘기예요. 요거란 얘기. 더 정확히는 이렇게 주소를 찾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별 붙여야죠. 이렇게 주소는 찾아가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을 붙이시면은 정확히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이해만 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다시 코드를 쭉 다시 해볼 거니까. 자, 그래서 이론적인 건 이렇게만 하고요. 문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포인터 연산과 그리고 이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요거죠, 요거. 요거. 시작 주소죠, 시작 주소. 제가 포인터를 설명드릴 때 항상 포인터는 어떤 지점과 지점, 시작과 끝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끝은 시작과 그 시작으로부터 이제 몇 바이트를 사용하는지 크기만 알면은 끝은 언제나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작 주소입니다. 그렇죠? 자, 해가지고 시작 주소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제를 2개, 3개 정도 드릴 거니까 그거 한번 요거 개념 잘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3문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문제 간단하게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10분